아, 뭔가 민경이 눈이 반지는 반경인데? 지연이는 숙제 다 했나? 응용 남았어요. 응용 나왔어요? 네. 왜 덜 했을까? 아직 응용만 영상을 못 봐서. 응용이 영상을 못 봤군.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뭘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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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지유빈이 오늘 학교 가요. 아 그래? 걔는 아직 방학 안 했어. 근데 수업이 싫어. 아니 근데 딴 걔네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뭐 방학 스케줄을 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뒤에 보충을 합니다. 보충을 따로 하고. 유민이는 어디로 뭐 하는 거야? 진짜 안 나냐? 알 수가 없고. 네. 질문해보세요. 질문할 게 딱히 없으신가요? 수야학도 풀어야지. 뭐 풀어야 하겠죠? 질문을 해보렴. 15번에 6번이요. 15분에 6번. 자 봅시다. 항상 우리가 분리수꼴로 돼서 리미트 x 어떻게 보낸다 이런 거 했을 때는 항상 시작은 그거예요. 꼴부터 보는 거예요. 꼴부터. 액처리 2를 한번 넣어보는 거지. 넣어보시면 얘가 2, 6에서 2 빼면 4, 4에 루트 씌우면 2, 2 빼기 2니까 0이지.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보시면 2 집어넣으면 여기 2 빼기 2니까 또 빵, 그죠?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하, 0분의 0꼴이구나. 0분의 0꼴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분자랑 분모에 있는 0 만들어주는 애들을 이렇게 분리해내서 걔네들끼리 약분을 시킨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다시 0을 집어넣는, 다시 이제 극한을 보내보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위에 거도 보고 밑에 거도 보시면 분모 0 만들어주는 애들이 루트 때문에 잘 안 나와 있어. 그치? 그래서 루트를 둘 다 벗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 루트를 벗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위에 것도 켤레를 곱하고 밑에 것도 켤레를 곱해야 할 거니까 이렇게 곱할게요. 이거의 켤레를 곱할게. 대신 밑에도 똑같이 곱해야 할 것이고 이거의 켤레를 곱할게. 위에도 똑같이 곱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서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시면 x 플러스 2에서 4를 빼면 되지. 그래서 x 빼기 2 이렇게 나올 거고. 대신 뒤에 얘는 그대로 따라와야 되겠지. 네 하고 밑에 것도 얘랑 얘가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또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하면 앞에 거의 제곱. x제곱에서 빼기 뒤에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이제 따라와야지. 리미트 여기까지 됐니? 자, 이렇게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야. 리미트에서 x가 2로 갈 때 이건 있으면 되잖아. 하고 위에 해놓고 나니까 보이시나요? 드디어 분자랑 분모의 역 만들어주는 범인이 누구냐면 얘지. x 빼기 2가 범인이었어요. 이 범인을 제외시켜주고 다시 자리 x 자리에 2를 집어넣으시면 얘가 1, 여기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니까 4, 위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니까 4 이렇게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얘기해 보시죠. 다음 질문 해봐라. 몇 번이요? 몇 번 해볼까요? 없나요? 없군. 좋아요. 자, 그러면 질문 다 해결했고요. 왜 질문이 없지? 꽤 많은 건가 한데. 질문 다 해결했고요. 이제 연속을 지나 미분계수로 가봅시다. 드디어 미분계수를 하겠습니다. 미분계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미분계수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시작이 어디부터 거냐면 우리가 좌표평면이라는 걸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x축, y축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x축, y축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부터 이제 했던 것들을 찬찬히 더듬어 보시면 옛날에는 점 같은 것들을 찍었고 걔네들이 연결하면 직선이 되잖아. 직선을 만들 건데 직선이 이렇게 평평한 녀석이나 세로로 평평한 녀석이나 아니면 가로로 평평한 녀석 같은 것들은 1차 함수 같은 데서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 같은 데서 다 다뤘어요. 다 다뤘고 원 같은 건 모양이 딱 정해져 있죠. 그지? 원이 딱 모양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이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얘도 이제 원방 이런 것도 원방에서 이제 다루고 이런 것들은 다 다뤘었는데 우리가 1차 함수를 하고 2차 함수를 할 때까지는 뭐 그 곡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가 없어도 사실 크게 문제 없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어요. 2차 함수는 다 약간 포물선 모양으로 생겼고
A 값이 커지면 좀 좁아들고 A 값이 좀 작아지면 얘가 약간 넓어지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걔 그리는 애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뭐 특이점이라고 하면 꼭지점 하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차함수의 모양은 딱 대칭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그림 그리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2차 함수를 해봤으니까 3차로 넘어가서 해볼까? 해서 3차를 한번 그려볼까? 해가지고 이제 3차의 점들을 찍어보고 하니까 3차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제일 간단한 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놈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놈도 있어요. 그래서 3차 그래프를 그리려고 점을 찍고 이제 해보니까 이게 약간 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3차 함수를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2차는 완전 제곱식 정도 만들면 꼭지점 나오고 축 나오고 좌우대칭 나오고 최고차항 보면 넓이 나오니까 그림이 얼추 다 거의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였는데 3차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야. 즉 곡선을 그리는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랐고 곡선을 그린다는 건 이제 어떤 느낌인 거냐면 봐라.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거예요. 직선을 그리는 건 너무 쉽지.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럼 직선에선 중요한 게 뭐예요? 기울기였잖아.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냐, 뭐 얼마나 완만하게 증가하냐, 뭐 이런 거가 중요했었지. 그래서 직선은 너무 쉬운데 문제는 곡선이 되면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데 곡선으로 가는 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얘가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증가하는 방법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녀석들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얘를 올록볼록한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잘라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관점으로 봐서 직선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걸 비교하면서 곡선의 이제 변화하는 것을 측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건 곡선의 변화야. 곡선의 변화율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해. 그래서 봐봐. 간단한 곡선을 하나 그려볼게.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에 있는 점을 A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점을 우리가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이 아마 있을 건데 이게 FB가 될 거고 이게 이제 FA가 되잖아. 이렇게 생긴 곡선이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녀석인데 비교군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교를 할 계산은 직선으로 이제 정했어요. 요게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얘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때 바로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또닥또닥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직선은. 근데 곡선은 약간 처음에는 막 어영부영 가다가 뒤에 가면서 가팔라지면서 확 따라잡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좀 다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자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얘부터 먼저 볼 건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A, FA와 B, FB 사이에 변화율을 볼 건데 직선의 변화율을 본다는 말은 x 변화량 분의 x가 요만큼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거야. FB 빼기 FA 해가지고 이걸 딱 보는 거죠. 직선으로 봤을 때 변화율을 본다는 건 사실 우리 1차 함수 같은 거 했을 때 뭐 보는 거예요? 기울기 보는 거랑 똑같아요. 직선의 변화율을 보겠다라는 말은 기울기를 보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이제 딱 찾아보시면 요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이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요 두 점 사이에 가장 평균적으로 변화했을 때 그 변화율,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얘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딱 구해주시면 되겠다.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다. 됐니? 자, 근데 우리는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곡선의 변화율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럼 곡선의 변화율을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이 앞쪽은 좀 완만하고, 그죠? 얘를 좀 넓게 잡으면 좀 이게 가팔라지잖아. 뒤로 가면 좀 가팔라지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완만한 거에서 가팔라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요 근처에서의 변화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B를 슬쩍 당겨, 이쪽으로 좀 당겨보는 거지. 간격을 살살살살 당겨보면서 이 녀석의 변화율을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B가 이쪽으로 왔다고 쳐봐. 여기까지 오면 A와 B 사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이렇게 되죠. 되나? 이렇게 될 거고, 얘가 한 여기서 조금 더 와봐. 그럼 변화율이라는 게 이렇게 되지. 되나? 되세요? 뭐 어디가 안 되시나? 너무 이렇게 저거라서 그런가? 이거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겨서 A가 있고 B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B가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가까이 붙고 좀 더 가까이 붙으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B를 계속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붙이는 거야. B를 계속 이쪽으로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긋다 보면 얘가 A의 아주 근처까지 오게 되면 이 녀석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됐나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만들게 되면 요게 자, 우리가 원래는 이제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한 점에서 변화가 이제 곡선이 구부러져 있다는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었잖아. 그래서 어떤 점에서 어떤 점까지 이제 그 변했다라고 했을 때는 평균 변화율로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구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요점 찍어서 직선 연결한 다음에 평균 변화율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얘를 여기에다가 되게 가까이 붙이게 되면 이 A점 근처에서의 이 변화하는 정도가 이렇게 보라색 곡선으로 이렇게 보라색 직선으로 나타난다고. 그럼 이 보라색 직선이 바로 뭐겠어요? A점에서의 이 함수가 변화하는 정도겠지. A점에서는 요 정도 속도로 증가하는 정도인 거예요. A점에서는.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이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 좀 더 당겨서 이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 좀 더 당겨서 이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 이걸 계속 이제 가까이 붙이다 보면 A점 근처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A점에서의 변화율과 가까워지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냐고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요, 좀 극단적으로 그려보시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의 이제 변화하는 정도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시면 변화하는 정도는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직선을 하나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한 중간쯤에서 잡아보면 얘가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근데 또 한 이쯤에서 잡아보면 얘는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각 점마다, 각 구간마다 변화하는 정도가 다 다를 거라고. 맞지? 변화하는 정도가 다 다를 거라고. 그래서 이 변화하는 정도를 원래는 구간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구간을 A하고 B 이렇게 잡았을 때 원래는 이렇게 이제 요점에서 요점까지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로만 나타냈었다고. 직선으로 해서 평균적으로만. 근데 사실은 이 직선으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곡선이 이렇게 간다는 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간을 계속 줄인다고. B를 이쪽으로 당겨서 구간을 점점 줄인다고. 구간을 계속 줄이면 B가 A에 한없이 계속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A 근처에서 변화율이 이렇게 나오겠다고. A 근처에서 A가 그 다음 점으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 A가 이렇게 해서 요점에서 A가 A보다 약간 큰 그 다음 점으로 넘어갈 때, A보다 약간 큰 그 다음 점으로 넘어갈 때 얘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에 관한 변화율을 얘를 되게 가까이 붙이면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화해 보면 이렇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B-1분의 F 빅 빼기 F이고, 얘를 쓰기로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서 이렇게 세모를 써가지고, 세모 X라고 하면 X 변화량,
세모 y라고 하면 y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해서 세모 x분의 세모 y 해서 평균 변화량이다 이렇게 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b를 a에 가까이 붙여서 a 근처에서의 그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뭘 하냐면 b를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 하면 극한이지. 극한이죠. 그래서 b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게 되면 a보다 오른쪽에서 가니까 b를 a에 플러스 a의 우극한으로 보내게 되면 뭐를? 이 평균 변화율 보내게 되면 얘는 뭐에 가까워진다고? A에서 그 다음 점으로 넘어갈 때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즉 A점에서의 변화율과 가까워진다고. 그 점에서의 변화율과 가까워진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 점에서의 변화율을 뭐라 그러냐면 아까는 이제 구간이 있었으니까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요 점에서의 변화율을 프라임이라는 걸 써서 f 프라임 a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얘랑 같은 말이 미분계수예요. 저거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약간 한글이고요. 아닌가? 다 한자긴 하네. 근데 미분계수가 더 한자 같잖아. 그치? 좀 얘를 풀어서 쓴 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변화하는 정도. 우리가 항상 그래프에서 직선을 그릴 때도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를 이제 그림의 기울기에 따라서 정하는데 곡선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얘가 요 점에서 얼마만큼 변하는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구간을 정해가지고 그 평균 변화율, 그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저 구간을 한없이 가까이 해서 구간을 한없이 좁혀버리면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점에서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되겠나요? 되겠죠? 좋아요. 얘를 미분계수라고 하고요.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쓰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 녀석은 지금 왼쪽에서만 보낸 거긴 한데 보시면 우리가 어떤 곡선에서의 이렇게 생긴 곡선에서의 A가 있고 B가 있을 때 B를 한없이 저기에다가 가까이 붙이게 되면 이 오른쪽은 이렇게 가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게 될 거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이렇게 보내다 보면 얘가 이렇게 다가가게 되겠지. 그럼 왼쪽 오른쪽을 합치면 결국 같은 직선을 향이 이렇게 생성이 딱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이 바로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의 미분계수, 다른 말로는 F' A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걸 미분계수의 이제 기본식이고요.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고요. 미분계수 정의는 여러 가지로 씁니다. 첫 번째, B를 A로 갈 때 딱 이거 평균 변화율 이 녀석을 미분계수라고 하고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B랑 A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B랑 A 사이의 간격을 간격이니까 델타 X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델타 X는 뭐냐면 델타 X는 하면 B-A잖아. 그래서 저걸 활용해서 이제 얘를 써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B가 A를 향해 다가가게 되면 델타 X는 간격은 0으로 줄잖아, 그지?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가 되고요. 이 B-A는 델타 X니까 델타 X분의 A가 되고 위에는 F에 해서 B 대신에
이래하면 얘를 넘겨보시면 A 플러스 델타 X가 B죠. 그래서 저 B 자리에 A 더하기 델타 X를 딱 집어넣으시고 빼기 FA를 하시면 요게 요거랑 같습니다. 요게 요거랑 같은 거예요. 됐니? 그리고 델타 X 적다 보니까 수학자들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를 델타 X를 그냥 H라고 바꿔버리잖아. 그래서 H라고 바꿔버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어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저걸로 보자면 이런 거지. 리미트 아까 델타 X를 0으로 보낸 거잖아.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뭘 구하는 거냐면 아까 이게 평균 배나율이었죠? 델타 X보다 델타 Y. 평균 배나율이다 라고 해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보다 델타 Y 이렇게도 씁니다. 됐어요? 이렇게도 쓰겠다. 여기까지 됐지? 왜 영어로 가는 거예요? 델타 S. B가 A를 향해 가잖아. 간격은 어떻게 되지? 줄어들고 줄어들잖아. 그럼 어디로 가? A. 간격. 간격은 B가 A로 가면 줄다가 B가 A에 너무 가까워지면 0이 되잖아. 0으로 간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리미트 아래 숫자는 간격이 있고. 네, B가 A를 향해서 갈 때에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 이 델타 X를 활용해서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간격이 0으로 갈 때 그 간격분의 FA 더하기 여기 이제 델타 X B 자리 이제 A 더하기 델타 X를 이제 바꿔 적으시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의 기본 공식이고요. 얘를 언제든지 잘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쓰는 거 잘 봐두시고요. 봐두시고 봐야 될 공식을 두 가지를 체크해 줄 테니까 그거 두 가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얘하고요. 얘예요. 이 두 가지 번호를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하나 B가 A로 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모가 세모로 갈 때 이 네모 요 구조를 가지면 돼요. 얘네들끼리 똑같고 얘네들끼리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돼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한번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H가 0으로 갈 때 요거랑 요거 세 개가 똑같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랑 얘는 당연히 똑같아야겠지. 되겠어요? 이렇게 같다를 기억해 주시고 얘를 뭐라 그래요? 전부 다 F'A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얘기합니다.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가까이 붙이면 아 저 점에서의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구나. 됐니? 그리고 저렇게 그어보니까 저 선은 사실 뭐예요? 저거 접선이죠. 접선이죠. 그러니까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붙여서 나오는 이 직선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서 나오는 이 두 직선이 하나로 딱 이렇게 일치되면 좀 확대해서 적어보면 A가 여기고 제가 다가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왼쪽에서도 다가오다가 이렇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딱 하나로 합치되면 정확히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F'A라는 것은 A에서의 미분 계수인데 기하학적인 의미는 A에서의 접선의 비율이 됐어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얘를 간격을 좁혀서 고점에서의 딱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 증가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됐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뒤로 한번 가봅시다. 뒤로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걔네들 한번 풀어봅시다. 평균 변화율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미분계수랑 이런 거 가봅시다. 미분이 사실은 별건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죠? 별건 아니죠? 약간 점 두 개 있을 때 점 두 개 해서 우리 그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자, 해볼게요. 1번 가보자. fx가 이거예요. x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자, x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요.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1, 몇이냐면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리고 4, 집어넣으시면 63인가? 1,0에서 4,63까지 변하는 어떤 곡선인 거네. 그렇지?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빡 있는데, 여기가 딱 1,0 그리고 여기가 빠바바바방 선이 4, 여기가 63이에요. 딱 하면 63이에요. 이때에 뭘 구하라고?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이 평균 변화율 구하면 이 평균 변화율과 뭐가 같다고?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대. 자, 일단 평균 변화율부터 구해보시면 이런 거지. 어떻게 된다고? X끼리의 차, Y끼리의 차에서 기울기 구하시면 되죠. 얘하고 얘니까 뭐예요? 3분의 64 21이지. 그러면 이게 평변이고요. 얘랑 뭐가 같다고?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고. 그래서 이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라는 말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이 평균 변화율이 같다 이 말인 거잖아. 그치?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봐. 원래는 이거 했었지 우리 이거. 기억하시나요? 얘는 근데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구간이 보통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뭐 1, 4 뭐 이렇게 하든지. 여기는 A하고 뭐 4를 해도 되긴 되지만 A 말고 다른 점이 찾기가 애매하니까 점이 하나일 때는 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간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가 뭔지 모르니까 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f에 a 더하기 h를 집어넣어 빼기 fa를 집어넣어 이렇게 되겠죠? 풀면 y는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날려버리시고 a 삼성도 날라갈 거니까 날려버리시고 남는 거 이제 전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가 남고 h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니? 그래서 우리 이거 꼴 한번 볼까? 0분 h 삼성 어디였냐? 이렇게 보시면 꼴 한번 보시면 h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 어떻게 해요? 0 만든 애들 묶어내서 걔네들로 약분해야 되는데 분모면 h가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위에 걸 h로 붙자. 됐지? 그러면 네. 첫 번째 거리 자, 그러면 이제 날려주시고 다시 h를 0으로 보내면 되는데 h가 0으로 보내면 h 붙어있는 애들은 다 날라가지. 얘가 3h입니다. 됐나? 다 했죠? 자, 보세요. 이 평균 변화율과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3a 제곱이 21 돼야 되는 거야. a 제곱은 그러면 7, a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 내에서라고 했으니까 양수겠죠? 그러니까 루트 7 그러면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식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쓴 거니까 우리 저 미분계수 공식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미분계수 공식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지? 미분계수 공식을 여기다 하나 적어놔야겠다. 왜? 싫어요. 네? 싫어요.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미분계수 공식으로 두 가지 적어놓고요. 뭘 쉬워야 아직 한참 남았구만. 그거밖에 안 나요. 너무 많이 남았죠? 2번 한번 해볼게요. F'A가 1이네. 그 말은 F'A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모양을 F'A 모양으로 다 만들어 봅시다. 리미트에서 됐어요? 자, 활용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모양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푸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줄 텐데 둘 중에 편한 방법도 얘기해 줄 테니까 얘를 한번 써먹어 보세요. 자, 보세요. 일단 저 모양은 이거 쓰는 거지. 이거 쓰는 건데 1번 모양은 이 위에 있는 놈이잖아. 그죠? 얘는 어떻게 되는데 그랬어? H 요 앞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 얘네들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고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보시면 앞에 거랑 뒤에 건 똑같아요. A 똑같아. 그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H3승이고 밑에는 H잖아. 그래서 얘를 같게 만들어 주려고 얘를 H3승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만들어 줬다는 말은 밑에다가 H제곱을 곱했다는 소리거든. 밑에다가 H제곱을 곱했으니까 뒤에다가 당연히 H제곱이 이렇게 있어야겠지? 그럼 다시 약분하면 다시 H가 되잖아. 맞지? 이렇게 되면 위아래가 이제 같아졌지? 같아지면 저 모양을 딱 만족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니까 요 앞에 요렇게가 이렇게가 딱 이렇게가 F'A가 딱 됩니다. 되고요. 뒤에 곱하기 H제곱은 남아있고요. 아직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도 아직 남아있어요. 왜? 아직 H가 남아있으니까 H를 다 보내기 전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빵 됐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얘도 비슷해요. A 똑같죠? EH인데 여기도 EH였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해? EH 만들어주면 되지. 대신 곱하기 2를 이렇게 보내면 되지. 요 앞에 거는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F'A가 되는 거야. 뒤에 2는 남아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아까 F'A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2 하면 2다 하면 되는 거야. 그치? 3번 한번 해볼게요. 아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하고 FA 더하기 3H 여기 FA 빼기 요거는 좀 이따가 요거는 저기다가 따로 해야겠다. 일단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거에서 저 3번 하기 전에 1번이랑 2번 푸는 방식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얘가 생긴 게 저렇게 생기긴 했지만 얘를 약간 이렇게 보는 거야. 이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봐. B가 1로 갈 때 해서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가 딱 완성이 되면 F'A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봐라. 위에 뭐가 있냐면 F에서 A 플러스 H 3승이 있고요.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H분의 1이 밑에 이렇게 H분의 1이 밑에 있단 말이야. 근데 H분의 1을 이렇게 뒤로 빼. 뒤로 빼요. 뒤로 빼고 뭐 하냐면 이거 빼기 이거 하듯이 밑에도 똑같이 이거 빼기 이거를 이렇게 적는 거야. 이거랑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그러면 약간 이거랑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지. 됐나? 그러면 사실상 뭘 만들어준 거냐면 A를 날려놓으면 H 상승을 만들어준 거거든? 그러니까 H 상승을 위해 이렇게 해줘야지. 됐어요? 그러면 요 모양이 예쁘게 이거 빼기 이거 빼기 하고 H가 0으로 가면 얘랑 얘가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모양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뭐야? F'A 곱하기 H 제곱 이렇게 되고 그래서 빵이다로 똑같이 가시. 할 수 있겠어요? 밑에 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 리미트 0으로 갈 때 F 하고 밑에 원래 H 있었는데 걔를 뒤로 빼. 뒤로 빼고 뭘 만들어준다고? 이거랑 똑같은 거 이거랑 똑같은 거 이렇게. 그럼 사실상 EH 만들어준 거잖아. 그래서 EH를 위에 똑같이. 됐어요? 그럼 모양이 예쁘게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F'A. 뒤에 거는 HH 날려보면 2지. 이렇게 돼서 이달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풀이법 아시겠죠? 문제는 이것은 이제 3번 풀인 건데 3번 풀인 건데 아이 뭐 난리야. 3번은 잠깐 쉬었다 갑시다. 네. 16세 정도면요 여러분 쉴 때가 아니죠. 16세 정도면 앞으로 달려갈 때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쉬는 건 여러분 다 늙어 빠져가지고 쉴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늙어 빠져서 이빨 다 빠지면 쉬세요. 그때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무튼 그때 어차피 쉴 건데 지금 쉬어야 되냐? 나중에 이빨 다 빠지면 그때 쉬세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때. 왜 재미가 없어요? 그때 뭐 재밌을지 누가 아냐? 할 수 있는 거 없을 텐데. 그때 기술이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술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봐 얘들아. 기술이 좋아서 만약에 너희가 늙지 않게 된다면 은퇴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늙지 않게 된다면 은퇴라는 게 없어지고 너희는 그러면 계속 일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싫은데. 너무 싫은데. 근데 지금도 사실 비슷해요. 지금도 사실 비슷하다고. 무슨 말이냐면 저 뭐야 은퇴라는 걸 하잖아. 보통 이제 한 60세에서 한 60, 70 사이에서 보통 은퇴를 하거든. 60대 때 많이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했을 때 이제 남은 여생이 한 3, 40년 될 거 아니야. 얼추 100살에 죽는다고 치면 뭐 짧으면 20년도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자기가 20년 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년 정도의 준비는 돼 있어야 되거든. 아무것도 안 벌어도. 물론 이제 나라에서 국민연금은 나오겠지. 연금 나오는 거에다가 그때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해서 그 40년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할 때쯤 돼서 자기의 은퇴 자금이 다 마련된 사람들이나 그렇게 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계속 일해야 돼. 나이 들어서도. 그렇잖아. 안 그래요? 은퇴해도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면 이제 나이 들어서도 이제 계속 일해야 되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애를 낳더라도 그 여러분 죽기 전에 뭘 많이 물려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있죠.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아야 노년의 생활을 그래도 좀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고 돈이 없으면요 그만큼 서러운 게 없어. 그때 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없지. 뭐 그때 돈을 또 뭐 어떻게 뭐 많이 벌겠냐. 그때 벌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그 벌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서러워요. 그게 이제 만약에 내가 자식한테 많이 물려줘서 자식이 만약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는 근데 돈이 별로 없어.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들어보셨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줘버리면 나중에 이제 자식들 눈치 보면서 이제 눈치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죽기 전에는 어차피 죽으면 유산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죽기 전에 많이 주지 마세요. 적어도 나의 품위 유지할 정도의 자금은 남겨놓고 그러고 나서 해야지. 그 자식한테 많이 줘봐야 아무짝에 쓸 데가 없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3번을 한번 해볼 건데 3번을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앞에 거랑 뒤에 거로 한번 해볼게. 3번을 앞에 걸로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야. 3번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에서 A 나가기 3H 여기 F의 A 빼기 H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 바꾸고 싶냐면 이런 모양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이 위에 있는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얘는 A하고 A가 같아야 되잖아. 여기 있는 A랑 뒤에 있는 A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뒤에가 A가 있긴 한데 여기 H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괄호 안에 A와 H가 섞여 있는 이 녀석은 이거 성질이 아니라 얘가 아니라 이쪽 성질에 가까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에는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 거냐면 A 플러스 3H 뒤에 빼기 FA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 FA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FA를 만들어줘야 돼. 일단 FA를 만들어주자. 그러면 빼기 FA를 했으니까 플러스 FA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플러스 FA를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 왜 있죠? 여기다가 플러스 FA를 마이너스로 묶을 거야. 그러면 뒤에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해되니? 얘를 전개해서 나가면 빼기가 이제 플러스 FA로 나갈 거 아니야. 빼기 플러스 FA 날리면 위에 거랑 똑같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위에 식을 밑에 식으로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를 이 H를 앞에다가 하고 뒤에다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하고 뒤에서 A 플러스 3H 빼기 FA 이렇게 되고 빼기에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해서 얘가 요렇게 뒤에 A 빼기 EH 빼기 FA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드디어 1번이나 2번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봐. 얘랑 얘가 똑같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같게 만드는 거야. 여기도 빼기이잖아. 빼기를 여기 만들어 주시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요만큼의 F'A니까 F'A 곱하기 3 빼기 요만큼이 F'A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입니다. 저 3번을 요걸로 이제 만들어서 풀면 이렇게 풉니다.
문제는 뭐였지? FA가 없어서 얘를 만들어주자가 문제였어요. 그죠? 됐지? 끝까지였지? 두 번째로 한번 봐라. 두 번째 풀이 한번 볼게요. 쟤는 그대로 쓰고요. 얘는 뭐 해주는 거냐면 H를 뒤로 빼고요. 아까 뭐죠? 이걸로 가는 거야.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으면 되거든요. 아까도 풀다 봐봐.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은 걸 써주면 돼. 이거랑 같고 이거랑 같은 걸 써주면 돼. 그래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이거에서 이거 빼는 느낌으로 써주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3H A 빼기 2H니까 뭘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됐나? 이렇게 써주면 봐봐. AA 날라가면 결국 OH를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OH를 뒤에 적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졌고 얘네 둘이 같아졌으니까 요건 예쁘게 이 모양을 만족하는 거예요. 됐나? 그러면 그냥 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은 F'A로 바뀌고 뒤에 거는 HH 날려놓고 나면 5만 남았죠. 풀이 어때요? 이게 훨씬 쉽지? 이게 훨씬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풀이 하실 때는 이거 약간 이걸로 만들어줘야지 해서 이거 갖게 해서 하는 걸로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이거 해주세요. 이거. 됐니? 이거에서 이거 빼주는 거. 이거 똑같이 적고 이거 똑같이 해서 빼줘야겠다. 이걸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원래 밑에 있던 건 뒤로 이렇게 빼주세요. 뒤로 빼줘서 만들어준 거 이렇게 해줘가지고 풀어주시면 된다. 이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깔끔하게 끝난다.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게 이제 저거였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2번 끝나고 3번 가봅시다. 3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거야. FEB 있고 리밋. 자,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얘는 대놓고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리미트 x가 1로 가잖아.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로 가는 거니까 약간 얘 느낌이지. b-a분의 fb 빼기 fa 요 느낌이란 말이지. 얘는 어떻게 해준다고?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하고 위에 걸 보는 거지. 괄호 안에 여기 x 3승이고요. 괄호 안에 1이잖아. 밑에는 저거랑 똑같은 누굴 만들어준다? x 3승 빼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 밑에 있던 x-1은 이렇게 뒤로 오고 여기 있던 얘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까지 했니? 그러면 요 앞에 있는 녀석이 예쁘게 f'1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계산할 줄 알죠? 이렇게 1수분해 리미트는 여전히 1로 갑니다. 계산은 0분의 0걸 계산하듯이 x자리 1 집어넣어 보시면 3 그러니까 3 f'1 f'1이 3이니까 3 곱하기 3 되겠지. 할 수 있겠어요? 다음 가볼게요. 이번 해볼게요. 자, 해볼게. 얘도 비슷해. 리미트 x로 갈 때 하고 fx 빼기 f1 똑같아요. 위에 거 보고 만들어줘. 그러면 위에 똑같이 해줘야 되고 원래 밑에 있던 x제곱 빼기를 뒤로 와. 됐나? 앞에 건 예쁘게 f'1 이렇게 되고 뒤에 거는 아직 안 끝났죠? x-1 하고 x 빼기 1, x 플러스 1 리미트 여전히 x는 1로 가고 있으니까 알려주시고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죠. f'1이 지금 3이니까 3 곱하기 2분의 1 2분의 3 되시죠? 첫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얘는 적어놓고 보니까 약간 모양이 저게 뭔가 싶단 말이야. 그죠? 얘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x-1 같은 게 있으니까 위에 f하고 x가 들어가는 어떤 거, 뒤에 어떤 f하고 숫자가 들어가는 어떤 거, 이런 모양이었으면 좋겠어. 여기 봐, f에 뭐 x가 들어가는 어떤 식, 숫자가 들어가는 어떤 식, 맞죠? 그러니까 약간 위에도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x제곱은 좋은데 여기 숫자 들어간 거까지는 좋은데 여기 x제곱 붙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 때문에 얘는 얘가 붙어있어서 f1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짝을 만들어 줍시다. 여기 빼겨 묶어서 하고 여기 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빼기 1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됐니? 그래서 얘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빼기 F1을 했으니까 더하기 F1이 뒤에 있을 거 아니야. 더하기 F1이 나가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갈 거야, 맞지? 그러면 뒤에 빼기 F1로 나갈 거야. 하고 원래 있던 제가 여기 뒤에 써줘주면 됩니다. 얘가 여기까지 됐니?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얘를 요렇게 하나 보시면 되는데 앞에 걸 먼저 한번 해보시면 이래요. x 마이너스 1분의 그의 x제곱 빼기 f1이고요. 빼기가 앞에 이렇게 붙어있죠. 자, 얘는 어떻게 한다고? x 빼기를 뒤로 밀고 뭘 만들어줘? 이거 만들어주고 이거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위에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곱하기. 자, 뒤에 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뒤에 거 보시면 F1로 묶자. 이거 더하기로 하는 게 맞겠는데? F1로 묶으시면 이거지 뒤에 거. 다 했습니다. 자, 리미트 x는 1로 가요. 이만큼이 F'1이 되죠. 빼기는 앞에 있죠. 요거 계산할 건데 x 빼기 x 플러스 1하면 뒤에 2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암산은 이게 x 빼기 x 플러스 1이잖아. x 빼기 1끼리 날라가면 x 플러스 1만 나오는 거고 x 자리에 1 집어넣으면 2 되잖아. 그치? 더하기 뒤에 거 이제 계산할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 2지. 그러니까 2f1 됐나? 됐습니다. f1이 2라고 했고요. f'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 얘가 2 하면 4 빼기 6 하면 이겠다. 그치? 다음 가볼게요. 4번. 예, 4번은 여기다 가자. 간단해 보이니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거잖아. 얘는 뭐 하면 되냐면 똑같아. 이게 분모에 있더라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이거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 x하고 1이니까 밑에 x-1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뒤에 x-1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러면 요게 예쁘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야. 이 모양을 만들면 f'1이 돼. 그래서 얘가 f'1이 되고 분모에서 얘는 그러면 남아있고 위에가 x3승 빼기 1인데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x를 1로 보낼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0 만들어주는 애들끼리 날라가고 남는 거 이제 1 집어넣으면 끝난다고. 여기 1 집어넣으면 f'1, 여기 1 집어넣으면 3. f'1이 3이니까 1이겠지. 할 수 있겠어요? 푸는 방법 다 똑같다? 다 똑같이 푼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끼리 위에 거랑 밑에 거 같다, 위에 거랑 밑에 거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안을 우리가 건들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쉬운가? 오늘 날씨가 좀 덥나? 자,
30 나쁘지 않네. 30이라 36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30도가 뭔가 쾌적한 날씨 같네요. 날이 아주 좋구나. 예? 아, 저 정도는 알지 않을까? 날이 아주 좋아. 근데 이런 날, 아하. 에휴, 유민이는 수업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뭐 그럴 수 있지. 뭐 또 첫날이니까 시간이 깔릴 수 있죠.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는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 얘들아? 안 됐다네. 이제 뭐 그냥 더운 게 페스티벌처럼 된 거죠. 민경아, 네? 너는 그래서 그날 뭐 하고 놀았니? 뭐야? 뭐 어디 친구랑 어디 갈지 고민했었잖아. 롯데월드를 봤어요 결국? 그러면 영남동? 아, 그거 카페? 카페보다는 카페라. 그 여자들도 성향이 다 좀 다르더라. 달라서 어떤 애들은 카페 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또 별로 안 좋아해. 어떤 애들은 시간이 되면 카페 가서 뭐 커피 한 잔하면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애는 뭔가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걸 돈 아깝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아하, 그러니까 요새는 야구 시즌이잖아. 좋아하면 야구 같은 거 같이 보러 가도 괜찮겠네요. 물론 예약은 해야 되지만. 네. 시연아, 네. 넌 취미생활 같은 게 없니? 뭐 집에 있는 게 취미생활이죠. 집에 박혀 있는 걸 좋아하세요? 더운 날인데 밖에 나가서 힘드니까. 힘드니까요? 네. 사람에 따라. 저는 그 운동을 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체중 변화가 없어서 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근력 운동을 안 하려고. 근력을 안 하고 달리기만 열심히 뛰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유산소를 하니까 잘 뛰질 못하겠더라고. 힘들어가지고. 순서를 바꿔요. 유산소랑 근력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야. 그 유산소를 유산소를 그냥 가서 그냥 주구장창 유산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기만 해서 살을 빼봐야겠다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살이 빠지면 성공적이었던 거지. 근육이 빠지는 네? 근육이 빠지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라. 운동을 안 하다가 그래도 유산소라도 하면 안 하는 거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럼 안 하는 거보다는 근육이 붙겠지. 지방과 근육이 같이 빠지겠죠. 일단 살을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죠. 자, 우리 이거나 해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미분 가능한 함수 fx래요. 그리고 식이 저렇게 적혀 있는데, f 프라임 제로가 살아요. f 프라임 2의 값을 구하라 이고요. 거기 보시면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죠.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라는 말은 x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야. 항등식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둡시다. 항등식이면 대입할 수 있다. 항등식이면 대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x랑 y에 약간 0 같은 걸 한번 넣어보고 싶지 않나? x랑 y에다가 둘 다 0을 집어넣어보시면 이 왼쪽의 식이 f0고요. 오른쪽 식이 f0고요. 또 식이 f0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사실 날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하 f0가 제로구나를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얘를 하나 구해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옛날에 수능에 이제 처음 저게 나왔었는데 수능에 나왔을 때 이제 저 문제 때문에 애들이 꽤 옥수수 떨어졌어요. 저거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나온 이후로 이제 얘랑 비슷한 문제들이 와 하고 나왔는데 얘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유형이 됐죠. 그래서 얘는 유형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하고요. 모양이 딱 저렇게 생겼어. 약간 뭐가 들어간 식이냐면 fx 플러스 y 제가 들어가 있어. 제가 들어가 있는 식이면 이 유형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풀이법은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풀이가 있으니까 걔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fx를 왼쪽으로 넘겨요. 오른쪽은 그러면 는 fy가 되고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넘겨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앞에 있는 fx 플러스 y 빼기 fx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어떤 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저 위에 있는 저 분자랑 비슷하게 생겼죠. f의 a 플러스 h 빼기 fa fx 플러스 y 빼기 fx 비슷하게 생겼죠. 밑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요거랑 똑같은 h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그러면 뭐겠어요? y랑 똑같은 y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줘. y를 만들어줘. y를 그리고 이제 리미트 뭐 해버리면 돼? 리미트 y를 0으로 보낸 데를 딱 붙여버리면 예쁘게 왼쪽은 도함수 식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도함수 식은 딱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 도함수라기보다 미분계수 식이 완성되니까 f'x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f'x가 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딱 볼 건데 얘도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약간 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고 찾아보셔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뒤에 제로가 있고 만약에 뒤에 f0가 있으면 f' 요거 딱 두 번째 모양 요거일 것 같은데 이거일 것 같은데 그치? 근데 f0를 우리가 함부로 만들어줘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f0는 빵이니까 빵을 뒤에 뭐 제곱해서 붙이든 뭐 몇 개를 빼든 상관없잖아. fa는 그냥 f0는 뒤에 만들어줘도 문제없어. 됐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는 무슨 식이지? 이거랑 똑같은 거지. f'a잖아. 여기는 f' 뭐야? 제로인 거야. 됐니?
근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 f 프라임 제로가 4일 때 4입니다. 됐어요? f 프라임 2의 값을 구하라. 그렇지죠? 또 이까지 풀어놓고 못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경 4겠죠? 아하. x가 없잖아. 제로가 4니까 막 2를 어디다 두고 4인데 2를 어떡하라는 소리. 2가 없으면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는 똑같이 4지. 알겠죠? 다음 갑시다. 5번. 여러분 근데 그거 받으셨어요? 저 템스터디에서 그거 준 거 프린트 같은 거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아, 다 받았군. 잘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물론 뭐 여러분이 저거 뭐야 숙제 막 그 쫓겨서 허덕허덕 하시면 뭐 숙제부터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걔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점은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답이랑 다 나와 있어요. 해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도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걔까지 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진도 나가지 제가 예제 풀어주죠. 그럼 여러분이 유제 풀잖아요. 유제 풀고 그거랑 유사한 문제들이에요. 유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걔네를 이제 유사한 문제들 한번 쫙 풀어보면 얼추 이제 약간 저 한 번 한 느낌이 좀 늘겠지. 이게 여러분 예제 한번 듣고 유제 한번 풀면 좀 약간 허술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아쉽잖아. 그러니까 유사 문제도 한번 딱 풀고 나면 아 그래도 좀 이 단원에는 얼추 했다 정도의 느낌이 좀 들 것 같으니까 걔도 한번 열심히 풀어보세요. 그거는 할 때마다 제가 거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너무 많아요. 거기다 다 갖다 놓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때 성적 좀 올려보세요. 네? 아시겠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고등학교 3년 해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한 70년 정도가 크게 좌우됩니다. 여러분이 90살까지 살아도 70년이에요. 70년이야.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 여러분 고등학교 3년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70년은 아마 직업에 따라서 달라질 확률이 높고, 물론 여기서 추가로 이제 뭐 부모님의 재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남편이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달려 있겠지만, 이거는 약간 나 외적인 거잖아, 그지? 외적인 걸 제외시켜 놓고 나면 제일 큰 게 직업이야.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어디부터 출발해? 대학교부터 출발하잖아. 그치? 어떤 대학, 어떤 과를 가느냐부터 출발해서 여러분이 어디로 취직할 건지가 보통 이렇게 연계되잖아요. 물론 이제 나는 공무원 시험을 칠 거야 아니면 그런 걸 어떤 자격증 시험을 쳐서 할 거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는 이제 자기가 나온 대학과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스텝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직업 가지고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괜찮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의 가치를 많이 올려놔야 돼. 많이 올려놔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 또는 좋은 과에 갈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걔로 이제 평생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뒷받침이 되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약간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니까, 그지? 얘도 좀 복불복이지 않을까? 복불복이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완벽한 사람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약간 그런 거지.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아마 결혼을 못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실 거라면 뭔가를 포기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잖아. 나는 완벽한가? 하면 안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의 어떤 단점도 결국은 상대방이 알게 될 테고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받아들여줘야 그 관계가 유지될 거 아니야. 나의 어떤 단점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아시겠죠? 나중에 그거 잘 생각을 해라. 남편 만날 때 또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똑같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의 장점을 막 보잖아. 그리고 어떤 단점도 보인다고 치자. 그러면 장점을 보고 막 사귀고 싶거나 결혼하고 싶지. 대신 단점을 보고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걸 수용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내가 얘한테 뭐 잘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얘가 좀 게을러. 얘를 좀 채찍질해서 좀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얘가 예를 들어 마마보이예요. 얘를 어떻게 또 해가지고 막 집이야 나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집에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요. 우리 사람이 안 바뀌어요.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좀 바람기가 있어. 이걸 잡아가지고 얘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안 돼.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점을 보시고 이 녀석의 단점을 내가 이 정도는 포용할 수 있겠다인 건지를 판단하셔야 돼. 이거 고쳐가지고 뭐 써먹겠다? 되지 않습니다. 알겠지? 나중에 이제 남편 만날 때 그거 잘 하시고요. 남자친구 만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주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기본적으로 남자는 좋다고 하면 좋을 때는 엄청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해주는 어떤 잘 해주는 거 잘해주는 거를 너무 거기에 홀려서 넘어가시면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무슨 철벽을 치라 이건 아닌데 잘해주는 거는 어차피 좋아하게 되면 다 잘해줘. 잘해주는 건 다 똑같습니다. 대체로 다 잘해준단 말이야.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랑 이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이 약간 화를 낼 때나 아니면 힘들거나 화를 낼 때나 뭐 이럴 때 그 사람을 잘 보는 거지. 그 사람을 잘 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관찰해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하여 얘를 화를 내게 만들어 가지고 막 어떻게 하나 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뭐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60에 은퇴할 수 있겠어요? 60에 은퇴할 수 있겠냐고요. 이때까지 노후 준비를 다 끝내놓고 은퇴 가능하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미래 같은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할 때 약간 안 좋은 미래 이런 거 예상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점점 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노화에 대한 연구가. 그래서 이제 뭐 저속 노화니 뭐 이런 아무튼 노화의 원인에 대한 거는 거의 파악이 끝났어요. 이러해서 노화가 된다는 끝났어. 그러면 이제 어떠한 걸로 해서 이 노화를 늦추거나 또는 반대로 젊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뭐 제약회사니 뭐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약간 노화가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죽지도 못하고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응?
그게 약간 그렇죠? 그 늙지 않아도 나 혼자만 안 늙는 게 좋은 거지. 다 평생 산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또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안 그래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5번 한번 해볼게요. 기하적 의미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A, F'B, B-A분의 FB 빼기 FA를 비교해봐라 입니다. 한번 볼 건데 일단 우리 B-A분의 FB 빼기 FA는 얘를 뭐라 그러지?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래프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F'A는 뭐죠? F'A는 이제 A에서의 미분계수,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건데 기하학적으로 보자면 무슨 소리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접선을 예쁘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죠. 됐나? F'B 한번 볼까? 얘는 뭐야?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B에서 접선 예쁘게 그어볼까? 그치. 자, 누가 1등이야? 1등은 뭐야? 제일 가파른 놈이 1등이야.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잖아. 누구지? 얘죠, 얘. 얘죠? 얘가 1등. 누가 2등? 얘가 2등. 누가 제일 완만해? 얘가 제일 완만하죠? 얘가 3등입니다. 크기 비교. 할 수 있겠죠? 다음 가보자. 미분 가능과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미분 가능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왜? 아이 금방 해요, 금방 해. 자, 해보세요. 미분 가능하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미분하는 거 도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이제 미분 계수도 구하고 했죠.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리미트 해가지고 이 미분 계수를 구해봤을 때 그 미분 계수가 구해지면 미분 가능이라고 합니다. 구해지면 미분 가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미분 계수 구하는 식도 보시면 뭐예요? 극한이잖아.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인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인 거야. 그러면 극한값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좌극한 우극한 비교해보면 되는 거야. 맞지? 좌극한 우극한 비교해봐서 왼쪽 극한이랑 오른쪽 극한 비교해서 똑같으면 미분 가능인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미분 가능 같은 거는 어떻게 생긴 녀석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요점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다가오면 이가 접선을 이렇게 이거 선을 긋다 보면 이 오른쪽에 얘가 이렇게 다가가게 되지. 왼쪽도 아까 그려봤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다가가지. 그럼 이거랑 이게 이제 얘가 이제 보시면 똑같은 직선에 다가가는구나 라고 하면 왼쪽에서 구해봤을 때랑 오른쪽에 구해봤을 때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얘는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미분이 불가능한 케이스를 보여줄게요. 이런 거. 잘 보시면 요점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가 여기서부터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오다 보면 얘는 이렇게 가지. 그렇지? 오른쪽의 거를 한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가지. 둘이 전혀 다르지. 이런 케이스를 미분 불가라고 해요.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것도 있어. y는 x. y는 x도 보시면 요점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라. 얘가 이렇게 있어도 이거, 얘가 이쪽으로 와도 이거, 얘가 이쪽으로 와도 이거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다가와도 어차피 얘는 이거고 왼쪽에서 다가온다고 치면 얘가 이거일 때도 이거, 일로 와도 이거, 일로 와도 이거니까 결국 이거지. 왼쪽 오른쪽이 어때요? 다르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미분 불가능한 녀석이에요. 좌미분이랑 우미분이 다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거예요. 예, 연속성 빼고 일단 미분 가능부터. 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런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의 미분 좌극한 우극한을 이렇게 할 건데
좌극한 우극한을 할 건데 이 좌극한이라는 건 우리가 이거 하는 거잖아. 리미트 이렇게 리미트 h가 0에 마이너스로 갈 때 이걸 하는 거죠. 이게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리미트 h가 0에 플러스로 갈 때로 해서 이걸 하면 우미분계수지. 그러니까 좌미분계수, 오른쪽이지. 그러니까 좌극한이죠. 얘네 둘이가 같냐 다르냐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있는 좌극한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좌극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좌극한이라고 해서 좌미분계수라고 해요. 얘는 우극한이어서 우미분계수라고 해요. 뭐 줄여서 보통 좌미계, 우미계라고 하는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래서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좌미계가 우미계랑 같으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 거야? 이거 보시면 미분 불가능한 녀석과 미분 가능한 녀석의 모양 비교를 딱 해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죠? 불가능한 녀석은 좀 뾰족하게 생겼지. 뾰족하게 생겼죠? 뾰족하게 생겼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약간 뾰족하게 꺾인 지점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해. 미분이 불가능하고 어떨 때가 지금 미분이 가능해? 부드럽게 연결돼 있지. 이런 경우가 미분이 가능한 거야. 이해가 되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림으로 봤을 때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그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으면 미분 가능.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가다가 푹 꺾였어. 그러면 미분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식으로 나타내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미분 가능. 좌미계랑 우미계가 다르면 미분 불가능.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질문으로 이거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니라고 만약에 미분 가능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그림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수식으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미분이 여기에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니?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뭘 풀어야 돼? 좌미분계수 따로 구하고 우미분계수 따로 구해서 미분 가능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좌미계랑 우미계를 따로 구해서 비교해 본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과 연속성은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합시다. 뭐야? 아니 많이 서 있는데 들으면 와,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오고 있어요? 빨리 나오셔야지. 신발 좋아요. 이제 딱 해야 썸네일 썸네 쓰지 마요. 잘라요. 썸네일에 이제 네가 딱 나오는 거죠. 잘라요. 제가 썸네일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지가 알아서 그냥 잘라요. 자기가 알아서 영상 만들 때 자르면 되잖아요. 유튜브에 올리면 알아서 자기가 썸네일을 만들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올라갔는데 네가 아니 썸네일이면 내가 나온 부분은 자르면 되잖아요. 운이 좋은가 보다 하세요. 자, 네가 나온 부분을 자르려면 끊었다 갑시다. 시간이 더 들어요. 끊었다 갑시다. 시간 드는 게 귀찮으니까. 저는 제가 그런가 보다. 나온 게 더 싫어요. 뭐라고요? 제가 나온 게 더 싫어요. 자, 한번 봐볼까? 자, 보세요. 이걸 한번 볼 건데, 시작은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리미트. 자, 얘를 한번 봐봅시다. 요거를
뭘 할 거냐면 이걸 만들어. 얘를 만들어요.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얘는 존재하죠. 그래서 얘를 f'a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뒤에 거를 딱 볼 건데 리미트 x가 a로 가니까 x를 a로 보내보면 얘는 0으로 간단 말이야. 맞니? 그래서 빵으로 가요. 그럼 봐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가 빵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x가 a로 갈 때니까 얘가 a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상수잖아, 그지? 상수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도 문제 없지. 하고 fa는 그냥 뒤로 이렇게 빼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는 얘만 변하는 값이니까 얘가 여기다가 붙고 상수는 그냥 뒤로 뺐어요. 왜냐면 리미트 x를 a로 보내봐야 상수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빼놓고 나면 얘가 0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리미트 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얘는 뭐야? 극한값. 얘는 뭐예요? 함수값. 둘이는 뭐예요? 같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연속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봅시다. 이 극한에서 요렇게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얘가 만약 존재하면 연속이다인 거잖아. 그지? 얘가 존재하면 이라는 게 뭐예요? x는 a일 때 미분 가능하면이야. 오케이?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의 증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증명 간단하니까 저렇게 딱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사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이 존재한다는 소리잖아. 근데 봐라. 만약에 얘가 구멍이 뚫려 있으면 여기서 접선은 당연히 못 긋잖아, 그지? 그쵸? 구멍 뚫려 있으니까 접선을 못 긋잖아요. 그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저기 이런 데 떠 있어도 접선을 못 긋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이제 접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미분 계수를 찾는다는 건 무슨 소리인 거냐면 봐. 얘를 하는 거거든. 리미트 b-a분의 fb 빼기 fa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면 얘를 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해서 fa 플러스 h에서 fa를 빼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서 이 fa라는 녀석은 함수값이야. 함수값이고요. 이걸 꺼내야 되겠구나. 다시 여기서 a하고 fa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구하는 건 누가 변하는 거야? b가 a로 가는 거니까 b가 변하는 값이야. b랑 fb가 어딜 향해 가는 거야? a, fa라는 그 점을 향해 가는 거야. 그치? 점을 향해 가면서 뭘 계속 측정을 하는 거야? 그 평균 변화를 계속 측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한번 봐라. 이렇게 생겼으면 이 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그치? 왼쪽에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가겠죠. 됐니? 그럼 얘가 이 근처로 오면 얘가 완전 접선이 이렇게 세로로 서버릴 텐데, 그렇죠? 세로로 이렇게 서는 녀석은 이걸 접선이라고 하진 않아요. 생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죠? 접선이라고 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값이 어떤 몇 이렇게 숫자로 딱 떨어져야지. 이 녀석은 이렇게 딱 서버리면 기울기로 보자면 무한대인 거지. 그렇죠? 우리가 기울기가 높아지면 이렇게 높아지잖아. 높아지다가 완전 수직이 돼버리면 뭐예요? 무한대인 거지. 기울기가 얘가
무한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녀석은 수렴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 게 당연한 거고요. 여기도 한번 봐라. 여기도 한번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요 점에서 문제 그걸 하는 거야. 오른쪽에서 가면 얘가 이렇게 뒀다가 이렇게 뒀다가 뭐 이런 식인 거거든. 이렇게 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왼쪽에서 오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왼쪽 이 접선이랑 이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미분 불가야. 미분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돼.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가 있다는 말은 연속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가 당연해. 반대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가 성립할까? 안 하죠. 아까 예를 들어 줬잖아. 어떤 거 했었지? 뾰족한 거. 뾰족한 거는 그림으로 봐봐. 연결돼 있잖아. 연결돼 있으면 연속이죠?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디야? 왼쪽에서의 접선 구하면 이 정도. 오른쪽에 접선 구하면 이거니까 둘이 전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 게 아니다. 이면 얘네 둘은 포함관계가 있지. 옛날에 그 명제할 때 기억나세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뭐예요? 미분 가능은 연속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잖아. 둘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은 전부 다 연속이고 연속한 함수들 중에서 미분 가능이 있고 미분 불가능이 있는 거야. 알니? 미분 가능은 전부 다 연속에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미분 가능과 연속성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미분 가능하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라고 하면 좌미계, 우미계 나눠서 계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연속이다를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를 기억해 둡시다. 됐나요? 자, 이제 하자. 자, 이제 하자. 6번 가볼게요. x는 1에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시오입니다. x는 1에서 할게요. 간다. 연속성 조사는 쉽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딱 나눠 놓을게요. x를 이렇게 나누는 게 낫겠다. x가 1보다 크면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작으면은 마이너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연속성 조사는 어떻게 한다 했지? 지난 시간에 했죠? 이걸로 한다 했지? 기억나시나? 자, 1보다 좀 작아. 1보다 좀 작으면 누구야? 여기다 넣어야죠? 1보다 좀 작은 거 넣으시면 몇이야? 빵. 1은 어디다 넣니? 두고 있는데 넣지?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빵. 1의 플러스는 1보다 좀 크니까 어디다 넣어? 위에다 넣어야죠? 넣으면 빵. 둘이 어때? 되겠냐? 두 번째. 연속은 했으니까 이제 미분 가능성을 한번 따져볼 건데, 그래서 얘는 연속이구나를 결론을 내놓고 미가로 한번 가봅시다. 미가는 어떻게 하죠? h 0에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0에 플러스, 그 다음 0에 마이너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제 가면 h가 0에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니까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1 플러스 h를 대입하시면 절대값에 하고 f1을 1 집어넣으시면 빵. 됐니? 이건 됐지? 자, 이제 보실 건데 리미트 h가 여기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하고 1, 1은 날라가잖아. 그럼 결국 절대값 h야. 절대값 h인데 0보다 크지?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와야지. 됐나? 0보다 크면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잖아. h보다 h에서 띵띵 날리면 1이잖아.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0에 마이너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딴 거는 똑같을 거야. 이거 대입하는 건 다르지 않겠지. 다르지 않을 거고 요 절대값만 다를 거야. 그치? 절대값 h인데 얘는 0의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란 말이야. 얘가 풀릴 때 어떻게 풀려? 마이너스 h로 풀리는 거야. 따라오시나요? 요거에서 요로 딱 넘어올 때 0의 마이너스라고 하면 요거에서 요로 넘어올 때 절대값이 h인데 h가 음수니까 요거는 좀 작잖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다 해고 나와야 돼. 그러면 날리면 마이너스. 이게 좌미계 이게 우미계인데 둘이 어때요? 다르죠. 이런 걸 미분불가라고 합니다. 미분불가는 이렇게 판별을 해요. 0보다 0의 플러스 0의 마이너스 따로따로. 됐니? 다음 가볼게요. 자,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시오 해볼게요. 1. 연속부터 하자. 1의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아.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어.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집어넣으시면 3 마이너스 1이니까 2야. 1은 어디다 넣어? 등호 있는 거 위에 있지? 위에다가 1 집어넣으면 2야. 1의 플러스는 1보다 좀 커, 좀 크니까 어디야? 위에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야. 셋 다 같이. 됐니? 됐고요. 이제 리미트 H라고 할때 하고 F의 1 플러스 H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일단 대입하는 것까지는 그냥 적자. 대입하면 1 더하기 H 집어넣을 건데 여기부터 나눠야겠다. 이제 우미계를 한번 해볼게요. 우미계 우미분계수 1 더하기 H를 넣을 건데 얘가 1 더하기 H에서 0보다 좀 크면 1보다 좀 크지? 1보다 좀 큰 값을 넣어야 되니까 어디다 넣어야 돼? 위에다가 넣어야 돼. 그래서 F 1 더하기 H를 위에다가 넣어. 위에 넣으시면 여기 F1 F1은 어디 있어? 위에 있지. 글쎄요. 계산하시면 여기다가 할게. 1 플러스 1 플러스 띵띵띵 하면 상수는 다 날라가고요. 남는 게 h제곱. 여기 2h 나오는데 여기 h 있으니까 3h. 됐어요? 잘 간다. h로 묶어봐. 그러면 날아가고.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일 때는 자 f1 플러스 h인데 얘가 0보다 좀 작으면 요 전체 값은 0보다 좀 1보다 좀 작아. 그렇지? 1보다 좀 작은 값이니까 위가 아니라 밑에다가 넣어야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값을 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빼기 그 다음 F1을 할 건데 F1은 위에 있지. 등호가 여기 이지. 계산해 보자. 리미트 하고 3 날라가고 3h 됐나요? 이게 좌미분계수 얘는 우미분계수 둘이 같아 달라? 같아 이러면 미분 가능인 거야. 되니? 이게 보시면 이 1보다 큰 쪽은 2차고요 1보다 작은 쪽은 1차잖아. 그치? 그래서 1보다 큰 쪽이랑 작은 쪽이 달라. 그래서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은 2차여서 이렇게 생긴 거 중에서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쪽만 딱 해당하니까 이만큼 끊는 거고요. 이렇게 얘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1보다 작은 쪽에 이제 직선을 붙이는 건데 얘가 3x 빼기를 붙이면 예쁘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직선에서 곡선으로 넘어갈 때 꺾이는 모양이 나오지 않고 부드럽게 연결된 거지. 부드럽게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 가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함수를 붙이더라도
항상 미분이 불가능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함수를 붙여도 부드럽게 연결시키면 미분 가능하게 나올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상 중에 그 나무 상을 많이 썼거든요. 나무로 된 상이 있어요. 그 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상이 있는데 그게 보시면 끄트머리가 잘 떨어져. 끄트머리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상이 이렇게 이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상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살짝 올라와 있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제 끄트머리가 띡 떨어지면 이가 나가는 거잖아. 그럼 보기가 싫잖아. 근데 옛날엔 또 저런 사람이 있었거든. 이런 거 상 고치는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한 번씩 상 고치는 사람이 오면 상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이 조각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조각이 없으면 자기 뒤적뒤적 해가지고 나무를 요래요래 맞춰봐가지고 적당한 나무를 한 다음에 여기 샥 붙여가지고 사포를 막 갈아. 사포 아세요 혹시? 아시죠? 이렇게 막 갈고 그냥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저걸 칠하거든요. 니스라고 해서 이제 반짝반짝하게 코팅을 해요. 그러면 되게 감쪽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딱 해서 이렇게 만져보면 원래는 이렇게 어긋나게 붙어 있으면 만져보면 이렇게 그 만져짐이 어긋난 부분이 만져질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부드럽게 이렇게 그런 기술자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미분 가능도 비슷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서 딱 끊고 여기다가 새로운 함수를 연결할 거야. 새로운 함수를 연결할 건데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그러면 얘랑 얘가 이렇게 가는 그 기세를 그대로 살려서 예쁘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게 연결시킬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미분 가능하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제 이런 거고요. 함수에서는 이런 겁니다. 얘가 이렇게 이제 달라도 항상 미분 불가능하겠지라고 이제 단언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연속인지를 체크해 보시고 왜냐면 연속인지 체크해서 불연속이다 하면 미분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바로 나와버리니까 연속 먼저 체크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연속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연속이면 미분 가능한지 체크해 봐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니? 네. 오케이? 지연아 어때? 약간 한 3분의 1쯤 자는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 6번이고요 7번까지 하면 오늘의 목표 진도는 다 나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숙제를 아까 안 봤는데 지연이는 숙제를 다 못하셨나요? 네. 조금 못하셨어요? 네. 아하. 은경이는요? 안 했어요. 다 안 했어요? 네. 아하. 아하. 왜 안 하셨죠? 보경이는요? 아니 무슨 숙제 제대로 해온 사람이 없냐 여러분. 예? 하하 이 걱정이다. 목요일날 한 번 더 부를까? 예. 목요일날 불러서 좀 시켜볼까? 너무하지 않아요? 3번 오는데 우리? 뭐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야 해와야 되는 걸 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이렇게 안 해온 건 여러분이 너무한 게 아닐까요? 아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말 있죠. 그 남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으면 어른이 되는 거지. 자, 보자. 그림이 저렇게 생겼어요. 불연속인 x값이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값을 구해봐라. 입니다. 해볼게요. 불연속인 거 찾기 쉽죠? 끊어져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여기 하나, 둘, 됐니? 불연속인 건 x가 1일 때랑 3일 때가 불연속이에요. 두 번째로 미분 불가능한 걸 찾을 건데, 미분 불가능한 건 일단 연속이 아닌 건 미분 불가야. 그래서 1, 3은 당연히 미분 불가고요. 여기 2일 때 보이세요? 뾰족하죠? 뾰족하죠? 이 2일 때는 미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x가 1, 2, 3일 때가 다 미분 불가능입니다. 됐나요? 되나요? 되겠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하면 목표 진도는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까 근데 그 질문할 거 없다고 하지 않았나?